평생을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호령하던 그 목소리가 고작 썩어가는 살냄새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나를 고아라 부르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용서보다 먼저 지독한 삶의 허물을 맛보았다. 일본 땅 주방 바닥에서 흘린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른 뒤에야 마주한 그녀의 처참한 말로 이것은 한 여자의 눈물겨운 생존기이자 악업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다. 여든의 지숙이 창밖을 본다.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목련꽃잎이 마치 6.25 전쟁터에서 흩날리던 눈발 같기도 하고 19 어린 신부의 머리 위에 뿌려지던 축복 없는 쌀알 같기도 하다. 지숙의 인생은 상실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은 18 소녀에게서 부모와 형제, 돌아갈 집을 통째로 앗아갔다. 고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친척의 손에 이끌려 시집간 곳은 건너 마을의 소문난 부잣집이었다. 남편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귀하게 자란 외아들이었으나 지숙이 맞닥뜨린 시댁의 실세는 남편이 아닌 새시어머니였다. 새어머니는 지독했다. 할아버지 생전에는 죽는 신용을 하며 빌어 들어왔으면서 할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남편이 물려받은 재산을 독사처럼 가로챘고 자신의 친자식인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바꾸라며 매일같이 집안을 들볶았다. 착하디 착한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벙어리 냉가슴만 알았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며느리인 지숙에게 향했다. 근본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집안 기운을 다 빼놓는구나.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지숙의 가슴에 매일같이 박혔다. 지숙은 4명의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죄인처럼 살았다. 배다른 시동생들은 어머니의 성정을 그대로 닮아 지숙의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물건을 훔치고 이간질을 일삼았다. 참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들다가 손찌점을 당한 날 지숙은 결심했다. 여기서 죽느니 밖에서 굶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가족은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 연고도 없는 타지 생활은 처참했다. 냉방에서 아이들을 껴안고 자며 지숙은 손톱이 빠지도록 일을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였다. 일본의 식당을 차린 그녀는 지숙을 기어코 불러들였다. 네가 와서 주방일을 도와야지 자식된 도리가 아니냐. 명령에 가까운 부름에 지숙은 다시 굴레를 썼다. 일본에서의 1년은 지옥이었다. 말도 안 되는 타국 땅에서 거대한 솥단지 앞에 서서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몸에 밴 기름 냄새보다 무거운 건 고국에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은 피골이 상접해 뼈만 남았고 남편은 직장일과 가사노동에 치여 넋이 나가 있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했다. 그날 지숙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더인 이렇게는 안 삽니다. 그 길로 가족을 데리고 머나먼 지방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떠났다.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만이 지숙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지숙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 어느 날 날아든 소식은 충격이었다. 시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숙은 망설였다. 지독한 원수였지만 남편의 마지막 도리를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 문을 열었을 때 지숙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한때의 호랑이처럼 기세등등하던 노파의 모습은 간데 없었다. 침대 위에는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 두 다리를 드러낸 채 앙상이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당뇨합병증으로 살점이 괴사해 고름낭새가 진동하는 그 처참한 광경.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지숙의 재산까지 빼앗아 퍼주었던 두 친자식들의 횡방이었다. 그 자식들요? 어머니가 돈 떨어지니까 병원비도 안 내고 야반도주했어요. 연락처도 다 바꿨다더라고요. 간병인의 무심한 말에 지숙은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며 제 자식만 챙겼던 여자의 끝이 정작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썩어가는 육신이라니.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지숙을 바라보며 신음처럼 한마디를 뱉었다. 지숙아, 배고프다. 나 좀 살려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평생을 고아라고 무시했던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는 그날 밤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숙은 창밖을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의 죽음은 비참했고 충격이었지만 지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 여자는 지숙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한 악마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과 집착에 눈이 멀어 제 살을 깎아먹던 가련한 인간이었을 뿐임을 깨달았다. 어머니,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모질게 사셨습니까? 남겨진 재산도 지독한 악담도 죽음 앞에선 아무런 힘이 없었다. 지숙은 이제 자신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전쟁통에 혼자 살아남아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자식들을 장성시킨 이 손이야말로 지숙이 살아온 숭고한 인생의 훈장이었다. 기차가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지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평생을 짓눌러온 한이라는 이름의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이제사 참말로 살 것 같네. 여든의 지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굽이굽이 쳐온 인생의 강물이 이제야 비로소 평온한 대양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모진 바람을 견뎌낸 늙은 꽃 한 송이가 노을빛 아래 가장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다.